자, 이번에는 23년 4회 공사산업비사에 있어서 전기기기에 대한 수문항을 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직류전압이 요로크롬, 맥동률이 요로크롬이라고 합니다. 출력에 포함된 교류분 전압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맥동률에 대한 수식관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맥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류를 했을 때 출력, 즉, 이 직류분에 있어서 아직 제거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교류분의 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맥동률은 우리가 다르게 리플률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어쨌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교류분이다. 그지요? 근데 지금 지문을 보시면 이 직류의 값이 2000V, 그리고 맥동률이 2%라는 거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분히 이거 고를 수 있죠. 이 양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 계산하면 이 교류분은 얼마가 나온다? 40V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뭐 간단히 한번 적어 본다라고 치면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0V가 되더라.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타여자 직류 전동의 속도 대여. 속도 제어 정정하겠습니다. 이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다음 중 어느 제어법을 이용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요,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한 전압 제어 방식으로 사용되는 친구죠. 그렇죠? 그래서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더라. 자, 이어서 아래쪽에 있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전동기를 전부와 전류 이하에서 동일 전류로 운전할 경우에 회전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하고 물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뭐 간단히나마 위에 속도 특성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여기를 전부라고 넣읍시다. 실제 뭐 대표적인 것들 곡선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부터 순서대로 직관, 가동복관, 분관, 차동복관.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죠? 우리 전동기에 있어서 토크가 가장 큰 순서 내지 속도 변동이 가장 큰 순서, 보통 일반적으로 직가, 분차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상 이 문제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직가, 분차.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왜? 전부와 이하에서 기준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GTO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를 보면 전압준리 특성은 SCR과 거의 같대요. 그렇죠? 실상 이 GTO 같은 경우에는 SCR에서 자기소 기능을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즉,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래서 자기소 기능이 있냐 없냐 차이기 때문에 실상 전압준리의 특성은 둘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게이트 전류로 턴온 시킬 수가 있고 마이너스 게이트 전류로 턴오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GTO를 그림기호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플러스를 넣어서 턴온, 마이너스를 쑤셔서 턴오프를 하더라.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답은 당연스럽게 4번이 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자, 전류 회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는데 이 전류 회로는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소홀을 시키기 위한 별도의 전류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GTO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호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밑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소하는, 별도로 턴오프 하기 위한 전류 회로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또 몇 번이고 출제가 됐던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본적인 특성 이 세 개를 안다면 4번은 큰 무리 없이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정류회로에서 상해수를 크게 했을 경우에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단상에서 삼상으로 갈 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 정류회로 관점에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단상, 반파, 전파. 그 다음에 삼상, 반파, 전파. 그죠? 일단은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뭐, 맥동 주파수와 맥동률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맥동 주파수, 맥동률. 자, 일단 각 회로에 대한 맥동 주파수를 체크를 하면, 얘는 실상 교류 입력 주파수랑 같고요. 단상 전파는 이렇게, 삼상 반파는 이렇게, 삼상 전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동률은요, 121%, 즉 1.21. 요놈 같은 경우에는 0.48, 얘는 0.17, 얘는 0.0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것을 적어봤는데,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어쨌든 단순히 삼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즉, 요렇게 되는 기준으로 보자. 그렇죠? 이게 요 말이겠죠.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상 상해수가 커지게 되면 맥동 주파수는 커지게 되나 맥동률은 작아지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60Hz 12극 동기 전동기 회전작의 주변 속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단 회전작의 극간격은 1m래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주변 속도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쵸? 파이 d 60분의 n 요거 i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때 이 분자에 들어가는 요놈의 회전 속도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에 있어서 회전 속도 이 친구 뭡니까? 결국 동기 속도가 되죠. 그러면 이 동기속도 계산을 하면 ns는 p분의 120f가 됩니다. 그지요? 그럼 자 봅시다. 여기다가 60Hz 넣고요. 여기다가 12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때 동기속도는 600rpm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n값 내가 뽑아냈어. 근데 문제는 d값 이게 뭐예요? 지름이죠. 현재 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정보가 없네. 우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이 친구입니다. 현작의 극간격이 1m라는 거.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간단히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봤을 때 보시면 일단 12극이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죠?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편의상 저는 뭐 지문에 12극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그냥 6극 기준으로 적어 볼게요.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놈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전기절 기준으로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을 때 이 극과 극 간격이 얼마다? 1m다. 요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자 볼게요. 이렇게 6극짜리의 동기 전동기라면 실제 전체 이 둘레는 몇 미터가 되겠습니까? 1, 1, 1, 1, 1, 1,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 둘레가 6m 되겠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런 거요. 요 놈은요. 원의 둘레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원의 둘레는 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2 파이 r요. 근데 반지름을 2배 하면 뭐가 됩니까? 지름 아닙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간격 자체가 뭘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원 둘레를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즉 파이 d 값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문제는 이게 핵심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은요 12극이요. 그러면 제가 앞에 언급했던 거를 딱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이 극이 12개니까 전체 둘레가 당연히 몇 미터 되겠습니까? 12m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곧 뭐라고요? 파이 d요. 그럼 끝났죠. 자, 여기다 접목을 하면 결국 주변 속도는요. 이 파이 d 대신에 12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60분의 우리가 구했던 동기속도 600 하면은 120m/s가 답이 되겠죠. 답 3번 되겠습니다. 솔직히 뭐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간격이 나와 있다. 극간격이 나와 있다. 그럼 단순히 파이 d는
전체 극 곱하기 간격하면 된다. 그렇죠?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앞으로 파이는 극, 간격 하니까 딱 12구나 바로 챙길 수 있겠죠. 맞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용량 PkV 한 팽인 동일 전격의 단산별기 4대로 낼 수 있는 삼상 최대 출력 용량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4대를 가지고 삼상 출력을 만드는데 최대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스럽게 이 4대를 다 쓰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4대를 가지고 삼상 출력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일단은 4대 말고 2대를 가지고 삼상 출력을 낼 수 있는 결선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V결선이요. 그렇죠? 얘도 V결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 V결선으로 했을 때 전체 용량 아니겠습니까? 실상 V결선을 하게 되면 한 대에 비해서 몇 배까지 쓸 수 있다? 루트 3배까지 쓸 수 있다. 이게 V결선 시의 용량이죠. 그럼 얘도 V결선 했으니까 루트 3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4대를 쓰는 거니까 각 부분에 대한 값을 더해야겠죠? 그래서 전체로 더하게 되면 삼상 최대 출력 용량은 2 루트 3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8번째 문제입니다. 변압기에서 생기는 철선 중에 와류소는 철심의 규소 간판 두께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야, 솔직히 이런 문제 나오면 답 바로 2번 이렇게 골라서 맛있게 먹어야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류손의 실험식 와류 상수에다가 주파수, 철심의 두께, 최대 자소 밀도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다? 두께요. 체크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런 교류기에 접목을 하게 되면 기전력 관계에 대한 수식 관계를 여기에 적용시켰을 때 와류소는 뭐 이런 관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전력 제곱에 비례해요. 다르게 실상 주파수에는 무관해요.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물어보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동기라고 물었습니다. 입력되는 펄스 수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전동기로 오차가 적고 누적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며 위치 제어를 하는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일단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입력되는 펄스 수에 비례하여 회전하더라. 이런 친구를 뭐라 부릅니까? 스태핑 전동기 혹은 스텝 전동기 이렇게 부르지요. 답 바로 4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0번째 문제입니다. 유도 전동기 2차 동선을 요렇게롬 2차 입력을 이렇게 슬립을 S라고 할 때 이들의 관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유도 전동기에 있어서 뭐 2차 측 기준으로 입력, 손실, 출력 중에 2가지 이상을 언급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출력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2차 기준으로 2차 입력, 2차 동선, 뭐 다르게 2차 손실, 그 다음에 출력 이 중에 2개 이상만 언급이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떠올릴 수 있다? 출력비요. 그러면 당연히 출력비에 대한 걸 떠올려야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쓰겠습니다. P2 대 P, C2 대 P 아웃 1대 S 대 1-S 요게 출력비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출력에 대한 언급 없이 동선과 2차 입력에 대한 것만 언급을 줬습니다. 즉, 이 친구와 이 친구에 대한 항목만 언급이 있기 때문에 얘는 없애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관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대각으로 곱한 것은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혹은 어쨌든 이 놈 자체가 비례식이기 때문에 실제 연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다시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얘를 넘깁니다. 그러면 PC2 나누기 P2는 S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답을 고르자면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요. 혹은 뭐 저는 이렇게 뭐 출력비를 언급을 해서 풀었는데 사실 간단히 생각했을 때 이 슬립 자체가 어쨌든 손실비 아닙니까? 그럼 간단히 말했을 때 전체에 대한 손실의 비로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체가 P2고 손실은 요구나. 바로 이렇게 해도 답을 고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크로링 현상은 어느 전동기에서 주로 발생합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바로 먹어야죠.
유도 전동기요. 정확하게 말하면 농형 유도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를 불평형 전압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요거죠. 불평형 전압으로 운전을 한대요. 실상 이 불평으로 운전하게 되면요. 유도기에 적용하는 회전 자계 또한 불평형 상태가 됩니다. 즉 제대로 영향을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토크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전류는 약간 달라요. 자,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기로 불편한 상태가 되면은 영상 전류, 역상 전류, 즉 이런 불편한 전류 흘러요. 이런 걸 배운다. 그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십시오. 불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상 전류뿐만 아니라 불편한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전류 값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간단히 접목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반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바로 보기 보면서 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반정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기의 경우 브러쉬를 새로운 중성점으로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 중성점 혹은 중성축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에 있어서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동기는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브러쉬를 이동할 때에는 중성축 이동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발전기는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발전기의 경우이기 때문에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 아니라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정이 되어야겠죠. 어쨌든 얘는 틀린 게 됩니다. 두 번째, 전기자 반정을 방지하기 위해, 어이구, 이번에 전동기가 나왔어요. 이때는 이 새로운 중성점으로 브러쉬를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아니죠. 얘는 반대 방향이 되어야겠죠. 어쨌든 얘도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계자 자속에 영향을 미쳐서 공극에서의 자속 분포가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죠. 어쨌든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계자 자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것 자체가 전기자 반작용 아니겠습니까? 답은 3번 되겠네요.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권의 전류 방향을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동일하게 한다? 아, 미쳤죠? 아, 잘못됐죠?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반대로 해야지요. 체크해 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번째 문제입니다. 1차 전압 6600 그리고 권수비 30인 단사변압기로 전등부에 30A를 공급할 때 부하 공급 전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단 손실은 무시한대요. 뭐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밝기 철심이 있고요. 1차 측 권수, 2차 측 권수, 그리고 여기에 6600V 권수비, 아이고 30, 그 다음에 공급 전류가 30A. 지금 물어보는 것은 어쨌든 부하 공급 전력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2차 측 전압값이 필요하네요. 근데 이 권수비 개념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차 전압이 있네. 권수비를 안 해. 여기다 요거 나누면 220V가 되겠구나. 그쵸? 혹은 우리가 뭐 권수비 공식을 처음부터 떠올려서 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권수비는 전압 기준으로 하면 2차분의 1차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2차 기준으로 표현할 때에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6600 나누기 30 하니까 그렇죠. 220V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어쨌든 얘들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상 곱하면요. 6600V 암페어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어느 부하에 공급하고 있어요? 전등 부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등 부하나 전열 부하는요. 순저항 부하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아무런 언급이 없더라도 우리가 뭘로 취급할 수 있다? 역률 1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 피상전력에다가 우리가 역률을 취해주면 유효 전력값, 여기서 원하는 이 값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초에 얘들은 역률 1이기 때문에 여기다 1 곱하면 그냥 단위 바로 이렇게 아이고 바뀌겠죠? 근데 지금은 킬로와트로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단위를 좀 정정하면 6.6 킬로와트 이렇게 해서 답 3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병렬 운전 중인 두 대 동기 발전기가 있답니다. 기전력이 3000V, 기전력이 위상차가 30도, 동기 리액턴스가 5일 때 각 발전기가 주고받는 전력은 몇 킬로와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조금 체크를 하자면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요. 그리고 기전력의 위상차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시상 두 발전기 간에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다르게 우리가 얘를 동기화 전류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놈으로 인해서 서로 주고받는 수수 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간혹 이 유효순환 전류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지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효순환 전류는 어떻게 될까? 자, 간단하게 동기 임피던스 혹은 동기 리액턴스 분해 기전력 그리고 쌓인 2분의 델타 이렇게 놓아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델타가 뭡니까? 기전력이 위상차요. 그럼 이때 서로 주고받는 전력인 수수 전력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얘는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의 제곱 꼬라지로 들어갑니다. 정확하게는 Z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쌓인 실제 요 수식을 알면 좀 편합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전력을 우리가 표현하면 VI 이꼴 I 제곱 Z 이꼴 Z분의 V 제곱 요런 꼴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쨌든 전류 기준으로 봤을 때 저항과 전압이 있네. 그래서 저항과 전압이 있는 이 꼬라지로 수전력을 표현하자. 이렇게 접근하면 이거 조금보다 쉽게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뒤에 똑같이 우리가 사인을 적용할 건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효 순환 전류를 계산할 때는 사인 안에 2분의 델타가 들어가지만 수수 전류를 계산할 때는 그냥 델타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 2 어디로 갔습니까? 이 2가 앞으로 도망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일단 단위를 적으면 와트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이 친구가 무슨 전압이냐? 상전압이에요. 정확하게는 뭐다? 기전력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요게 왜 중요한지 문제를 풀어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이 수수전력 관계식을 알아야 된다, 기지요. 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넣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단 동기 리액턴스가 뭐고 우리가 얘로 취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2 곱하기 5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3000 제곱 넣습니다. 그리고 쌓인 30도네. 실제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단위 환산했을 때 450 킬로와트 해서 답 3번 고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시원하게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솔직히 여태까지 이 수수전력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그냥 기전력이라는 언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수식에다가 바로 대입해서 답 고르면 되는 이런 조금 간단한 형태로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함정을 줬어요. 좀 그렇죠. 기전력인데 이 성간이라고 줬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 성간전압이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자, 요거 하나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동기발전기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무슨 결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에 Y 결선을 갖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 성간 전압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상전압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전력입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요 값이 필요한데 지금 지문에서 실질적으로 주어진 것은 어떤 값이다? 이놈이라는 거예요. 이놈이 3000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죠? 우리가 알기로 성간전압은요. 상전압의 몇 배? 루트 3배 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끝났네요. 이 자리에다가 루트 3분의 V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다시 이렇게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동기 리액턴스 분의 루트 3분의 3000.
제곱 곱하기 사인 30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단위 환산하면 150kW 이렇게 됩니다. 답은 1번. 그래서 이렇게도 함정을 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수식 관계에서 요놈이 의미하는 게 뭔지 좀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전격 출력이 요렇게로 전격 전압이 6600V, 전격 역률이 0.6인 삼상 동기 발전기에 있답니다. 동기 리액턴스가 0.6P인 경우 진압 변동률은 몇 프로입니까? 단 동기 발전기의 전기 저장 무시한대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전압 변동률이 됩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이에 대한 수식을 쓰면은 전격값 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일단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삼상 발전기가 있고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삼상 평형 부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상분 기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한상의 기전력이 1라고 놓을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부하의 전력이 공급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동기 발전기 내부에 내부 임피던스가 있더라. 얘를 그냥 편의상 R 더하기 J의 X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집 부하에도 임피던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부하는요 유도성 부하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 그 다음으로 X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있으면 결국 부하 임피던스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주어진 걸 보면 동기 발전기의 전기 저장 무시한대요. 즉, 이 내부장이 있어 얘를 무시한대요. 그리고 이 값 자체가 0.6 PU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PU. 요 놈은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값을 1로 기준을 두어서 이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이 PU가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하에 걸리는 전격 전압, 이놈을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전압은요, 전체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이만큼이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체 전압이에요. 그럼 실제 간단히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부하에 있는 리액턴스 성분이 될 거고요. 요놈은 R 성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기 리액턴스만 색깔을 좀 빨갛게 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보다 동기 리액턴스요. 이놈이 지금 0.6 PU로 주어진 친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기전력의 전체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뭐다? 기전력의 전체 값. 우리가 이처럼 한상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치면은 실제 여기 있는 이 무부하 전압을 기전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자,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보면 이 값이 Pu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Pu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전격 전압을 제가 1로 기준 잡아 볼게요. 원래는 얘가 6600이지만 PU법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1로 잡자. 즉 얘를 1PU로 놓겠습니다. 그럼 잡으세요. 역률이 지금 얼마예요? 0.6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R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아래쪽에 대한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 곱하기 0.6 0.6 PU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요, 실상 역률이 0.6일 때 무효율은 0.8이죠. 그럼 여기다가 0.8 곱하면 이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0.8 PU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전체 높이는 이 두 개의 합이니까 1.4 PU가 되겠네. 그치요? 그러면 이때 이 값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왜? 밑변값 0.6인 거 알겠다. 높이값 1.4인 거 알겠다.
이놈 같은 경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루트 0.6 제곱 더하기 1.4 제곱하면 되겠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대략 1.52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닐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전체 잡을 뭘로 잡았습니까? 1로 기준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기절력이 혹은 무버시 합이 1.52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단위 그대로 요 관계식에 접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로 접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다시 한번 쓰면 전격분의 이제 기전력 마이너스 전격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우리가 PU 기준으로 바꾸면 1분의 1.52 마이너스 1 곱하기 10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막바로 52% 정도 값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슬립이 5%인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 R2의 몇 배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이에 대한 관계식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바로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슬립이 5%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면 얘가 19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몇 배가 된다? 19배. 자,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변압기 결선 시에 제3고조파가 발생하는 것은, 우와,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맛있게 먹어야죠. 답 바로 3번이겠죠. 그렇죠. 실제 뭐 델타 결선이 있게 되면은 델타 결선 내부에 제3고조파가 순환하기 때문에 외부로 제3고조파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 델타가 없는 YY 결선이 제3고조파 발생이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전격 용량이 이렇게, 그리고 전격 전압 퍼센트 임피던스가 80%인 동기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와 단락비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 단락비는 바로 도출이 됩니다. 첫 번째 단락비. 실상 얘는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하면 바로 뽑아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얘가 1.25라는 값이 바로 나옵니다. 어쨌든 답은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동기 임피던스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일단 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오라, 전기 용량, 전기 전압이 있네. 그러면 요 관계를 이용을 해봅시다. 퍼센트 임피던스의 관계 10V 제곱분의 PZ요.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10V 제곱 오라지의 수식을 썼을 때에는 이때 V의 단위가 뭐가 된다? 킬로볼트. P의 단위가 뭐가 된다? 킬로볼트 암페어.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요, 우리가 임피던스 기준으로 수식을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10V 제곱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 나누기 P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10 곱하기, 자, 지금 전압이 3000V입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킬로볼트 단위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3kV니까 3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80. 그 다음에 용량 단위 봤을 때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다가 넣으면 계산기에서는요 1.8ohm이라는 답을 탁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번. 끝으로 20번째 문제입니다. 지문을 보면요. 사극 전격 전압이 220V 60Hz인 단상 직관 전체 전동기의 전기자 총 도체수가 72개, 전기자 병렬 수가 4개, 극당 추자속의 최값이 여러크롬이고 60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전기자 권세에 유기되는 속도 기절력의 시로값은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속도 기절력의 시로값, 이놈의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 직류기를 떠올리시면 굉장히 편해요. 일반적인 직류기 있어서 그 형태에 따른 기절력 관계식을 떠올려보면 P 자 파이 60 아들분의 N빵 이런 수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속도 기절력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속도 기절력 구분하기 위해서 2-라고 놓겠습니다. P 자 파이
60 마들분의 n빵 그대로 쓰시고요. 뒤에다가 루트 2만 한번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상 직권 정렬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속 자체가 이제 교류값이 됩니다. 교류 파형에, 즉 정연 파형에 자속이 되는데 이놈이 최대값으로 주어져요. 지금 문제처럼 일반적으로 최대값으로 주어줍니다. 근데 물어보는 건 뭐예요? 실효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표현하려면 루트 2만 나누어 주면 된다. 그죠? 끝입니다. 그래서 딱 요거.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넣어 보입시다. 일단 극수가 얼마입니까? 4극예. 그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Z. 이거 뭐예요? 총 도체수죠? 72요. 자, 그 다음에 파이값 10의 마이너스 3승 60 곱하기 병렬 회로수 4. 그 다음에 변속도 6000 그리고 루트 2분의 1까지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으면 계산기에서는 5.09 이런 값을 뱉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대략적인 값은 3번 되겠더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 풀었었던 수문항에 대한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